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나 텍스트를 생성하는 이런 챗봇 같은 모델이나 이런 모델을 쓰다 보면은 로라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. 특히 뭔가 이런 거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로라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로라라는 게 뭔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이 로라는 PEFT, 보통 페프트라고 많이 불리거든요. 그래서 이 페프트라는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. 이 페프트가 뭐냐면 파라메트릭 이피시언트 파인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학습을 싸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. 하드웨어 자원도 조금 쓰고 싶고 학습을 빠른 시간에 하고 싶고, 그래서 학습을 저비용으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. 이 페프트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로라입니다. 로라. 이 로라가 이 페프트 기법 중에서는 좀 가장 많이 쓰이는 추세입니다.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파인튜닝 성능이 로라가 제일 좋으니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 로라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요. 대형 사전학습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 효율적으로 파인튜닝하는 방법입니다. 뭐 예를 들면 챗봇이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더 답변을 잘하게끔 하는 거, 이런 거를 로라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로라라는 거는 이런 논문에서 처음 제안을 한 거예요.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도 결국에는 이 논문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로 배경 문제를 한번 볼까요? LLM이라는 게 파라미터 수가 엄청 많습니다. 뭐 하나 예를 들면은 24년 4월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. 이 라마3라는 모델이 나왔거든요. 이 라마 모델은 파라미터 수가 약 700여 개입니다. 이게 이제 70빌리언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. 파일 크기만 무려 40기가가 넘어가요. 근데 심지어 이보다 더 큰 모델이 많습니다. GPT라는 모델이 있잖아요. 이 GPT-3가 2020년도에 나왔나?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나온 모델이에요. 그게 175빌리언이거든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. 그리고 GPT-4는 그거보다 더 클 거예요. 자, 이렇게 큰 모델을 풀 파인 튜닝 한다는 거는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학습 시간도 긴 편입니다. 이 풀 파인 튜닝이라는 게 뭐냐면, 자, 예를 들어서 이 라마3가 파라미터 수가 700억 개라고 했잖아요. 이 풀 파인 튜닝은 이 700억 개의 파라미터를 전부 다 파인 튜닝 한다는 거예요. 그러려고 하니까 뭐 GPU도 많이 필요할 거고 학습 시간도 길겠죠.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이 있는데, 이렇게 풀 파인 튜닝을 한다는 거는 프리트레이닝에서 학습된 기본 성능을 저하시킬 여지가 있습니다. 왜냐면 이 700억 개의 파라미터를 전부 다 학습을 해서 뭔가 변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이닝에서 기꺼이 성능을 올려놨던 거를 잘못하면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이 이 파인 튜닝 학습 시간도 감소시키고 어떤 베이스 모델의 기본 성능도 가능한 저해하지 않는 기법이 요게 로라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로라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. 자, 요게 로라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.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로라 논문에서 있는 그림이에요.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 각 기호의 노테이션을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여기 X가 있습니다. 요 X는 인풋이에요. 인풋. 요 X의 쉐입은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는 1행 D혈의 매트릭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R1/D라고 표현을 했어요. 그리고 요 H는 아웃풋입니다. 아웃풋. 요 아웃풋이에요. 요 H도 쉐입이 똑같이 R1/D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W인데, 요거는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라고 해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 부분이 이 파란 박스예요. 그게 이제 이 부분 프리트레인드 웨이트, 사전 학습된 파라미터입니다.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보시면 이 W가 RD/D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요 그림에서는 요 W는 RD/D, 따라서 이 D행 D열의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요 로라의 핵심, 여기 부분이에요. 여기 A와 요 B입니다. 요 A, B는 요 어댑터라고 불러요. 어댑터. 그래서 요 부분이 파인 튜닝 학습되는 파라미터예요. 이게 로라의 핵심입니다. 왜 그러냐면, 자, 요 부분은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는 학습이 되지 않아요.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가 있다고 했죠. 근데 요 A 부분하고 요 B 부분은 학습이 되는 파라미터입니다. 그래서 요 A와 B만 학습을 시킨다는 게 이 로라의 핵심입니다. 자세한 건 뒤에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. 자, 그 다음에 요 A의 초기값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요 B의 초기값은 0입니다. 0. 사실 이게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이 A와 B가 뭐 다른 값으로 이 초기값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. 자, 노테이션은 이렇게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이 계략적인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 W는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, 이 부분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로서 앞에서 언급했던 매우 많은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파인 튜닝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, 어렵다라는 거죠. 따라서 이 어댑터라 불리는 A, B를 추가했습니다. 이렇게 A와 B를 추가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만 학습을 하는 게 로라의 핵심이에요. 자, 이때 이 W는 학습하지 않습니다. 이 베이스 모델의 그 파라미터가 뭐 바뀌다 보면은 어쩌면 기본 성능보다 떨어질 수가 있는데, 여기를 학습하지 않으니까 기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로라의 핵심인 이 A와 B의 파라미터 수는 W 대비 매우 작습니다. 보통은 1% 미만이에요.
자,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. 요 x가 요 인풋이 요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로 들어가서 계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이제 제가 S1이라고 해볼게요. 그래서 S1을 구하는 거 하나, 그 다음에 이 x가 요 인풋이 아댑터로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제가 S2라고 해볼게요. 그래서 S1과 S2 두 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먼저 요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로 계산되는 걸 알아봅시다. 자, x가 R 1/d의 매트릭스라고 했죠. 그리고 요 W는 RD/D잖아요. 요게 이제 내적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. X의 내적에 요 W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면은 R 1/D에 R D/D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R 1/D가 되는 거죠. 요게 S1이 되는 겁니다. 별거 없어요. 그죠? R 1/D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댑터로 계산되는 걸 한번 가봅시다. 자, 마찬가지로 요 R 1/D가 요 A랑 내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B랑 내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X에다가 내적을 이제 A하고 그 다음에 다시 B를 내적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X랑 A랑 먼저 한번 내적을 해볼게요. 자, 여기 X는 R 1/D였죠. 1/D고 그리고 요 A는 R 1/D가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R D 바이 아웃풋이 R로 나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R이 됩니다. 그래서 R D 바이 R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요 B는 B 입장에서는 인풋이 R이 들어오고 이제 아웃풋이 D로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 R, 스몰 r by D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요거의 쉐입은 R 1/D가 돼요. 그러면 요게 결국 S2의 쉐입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S1과 S2를 더하죠. 그러면 요 R 1/D랑 그 다음에 S2인 요 R 1/D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. 엘레먼트 와이즈 합을 하면 그게 요 H가 되는 거고, 아까 전에 노테이션 할 때 요 H의 아웃풋이 그 X랑 똑같다고 했죠. R 1/D라고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X와 H는 R 1/D가 된다는 겁니다.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로라가 계산되는 과정을 이제 다 알게 되신 거예요. 요 인풋 X가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로 들어가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풋 X가 요 어댑터 쪽으로도 들어가서 계산을 하나 해서 그냥 그 두 개의 결과값을 이렇게 더한다는 거죠. 더해서 요 H라는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만 됐던 거죠. 그러면 이 인풋 X가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만나서 그 인풋이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딘가에 이제 위치하게 된다는 건데, 그런데 로라는 요 아댑터라는 거를 추가시켜 가지고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인베딩된 그 벡터들을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여기서 더하니까요. 그죠? 자, 이렇기 때문에 이 로라 아댑터 부분만 학습을 했지만 그 벡터 스페이스에 이제 위치하는 그런 벡터들의 위치를 얼라이먼트, 그러니까 다시 재조정을 하면서 이게 곧 파인 튜닝이 되는 거고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린 거랑 같은 거고요. 자, 이번에는 이 이무의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로라를 쓰면 파라미터 수가 도대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알아봅시다. 아까 그 D 있죠. D, 뭐 R D/D 했던 그 D를 이제 4096이라고 하고 R을 16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실제로 LLM 모델에서 4096 차원의 R16으로 파인 튜닝하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숫자를 대입한 거예요. W는 이제 R D/D니까 4096/4096이 되는 거죠. 그래서 4096 곱하기 4096 하면은 1670만 개, 약 1670만 개의 웨이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의 파라미터가 엄청 많다고 했고 그게 대략 한 1670만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. 자, 그 다음에 아댑터 A와 B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R을 16으로 하니까 R 4096/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16/4096이 되는 거죠. 그러면 파라미터 수를 계산해보면 4096 곱하기 16, 그 다음에 16 곱하기 4096 요거를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. 13만 1000개, 대략 그 아댑터의 파라미터 수는 13만 1000개가 됩니다. 그러면 요거 이제 비율을 계산해보면 1670만 개분의 13만 1000개, 대략 이렇게 하면은 약 0.78%가 나옵니다. 그러면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 대비 그 아댑터의 파라미터 수는 0.78%로 크게 줄은 거죠. 다시 말해서 학습되는 파라미터 수는 약 0.78%만 학습을 하면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로라를 사용하면 이 베이스 모델의 성능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또 학습되는 파라미터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로라의 개념이랑 그 원리를 알아보니까 어떤가요?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복잡하지 않은 방법이면서도 또 효과는 좋은, 저는 아주 훌륭한 기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로라를 쓰려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.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경험에 의해서 이제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팁을 간략하게 적어 봤습니다.
자, 일반적으로 R의 값은 16에서 시작해서 키우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. 왜냐하면 이 로라라는 게 파라미터 수를 적게 하는 게 핵심인데, 굳이 R 값을 크게 해서 줄이는 것보다는 작은 거에서 키워가면서 이제 성능이 나오면 R을 더 안 키워도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F폭을 너무 크게 하면 이제 오버피팅이 되기 쉽더라고요. 그래서 R이랑 알파 값, 뭐 데이터셋의 수 등을 고려해서 좀 F폭도 적정히 이제 정해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로스를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학습하면 오버피팅 될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의 로스를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. 그러니까 어쩌면 로스가 최저점이 아니더라도 성능이 가장 좋게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배치 사이즈는 너무 작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. 데이터셋이 크거나 메모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막 배치 사이즈를 막 1이거나 막 너무 작게 하면은 이제 일반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로스를 이제 에폭 돌 때 몇 번 누적을 했다가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어느 정도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한 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 로라의 개념이랑 원리를 알아봤습니다.